조조의 오자양장은 정사장학우장서전에서 그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서열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조조가 왕위에 오른 시기에는 우금, 악진, 장묘, 장합, 소왕 순이었습니다. 이후 악진의 죽음, 합비 전투에서 장묘의 맹활약, 우금의 항복 등의 요인으로 조비 집권 시기, 위홍경상 전호주를 참고하면 장합, 소왕, 장묘, 악진, 우금 순으로 파악됩니다. 악진은 이미 죽고 활약이 없어 순위가 밀려난 것이며 우금은 항복이라는 치명적인 결점 때문에 말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수는 이 무렵 우금, 장묘, 악진, 장합, 소왕이 모두 명장으로 태조가 매번 정벌 할 때마다 행군할 때는 군의 선봉이 되고 군을 물릴 때는 배후를 지켰다 라고 이들을 언급했습니다. 오장의 필두인 우금은 연주 시절부터 조조를 따르며 황건 잔당 토벌, 여포 토벌전, 장수 토벌전, 수춘 전투, 관도 대전, 형주 공략전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조조는 항상 그를 신뢰했으며 절장을 처벌할 수 있는 가저로를 부여했습니다. 커리어의 정점이자 전환점인 번성 공방전에서는 7군을 인솔하여 조인을 도왔습니다. 여기서 항복 이전 우금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당시 조조군에서 대군을 통솔하는 인물은 정서장군 하후연, 정남장군 조인, 전장군 겸 26군 도독 하후돈 정도였는데 이때 우금도 좌장군으로서 7군을 인솔했습니다. 다만 관직의 위계에서 조인이 우금보다 높았기에 우금의 군대는 번성 도착 후 명목상 조인의 휘하군단 포지션으로 작전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자양장 중에 대군을 단독으로 지휘한 인물은 우금과 소왕이 유일했기에 이후 우금에게 벌어진 비극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른 양장들이 타 세력에서 조조에게 이적한 반면 악진은 시작부터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조조 휘하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장하리부터 고위직인 우장군까지 실력으로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연주와 예주의 전투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공을 세웠으며 이후 장수 토벌전, 여포 토벌전, 유비 토벌전, 관도대전, 황건 잔당 토벌전, 원가 잔당 토벌전, 형주 공략전, 남군 공방전 등을 거치고 남군 공방전 시기에는 관우를 폐주시켰습니다. 유수구 전투 이후 가저를 부여받고 커리어의 정점인 합비 전투에서 장묘, 이정과 더불어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이후 시급이 1200호로 늘어났으며 우장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218년 숨을 거둠으로써 악진의 무용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장녀는 여포 토벌 이후 조조 휘하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관도대전, 노국평정, 동해군 평정, 원가 단당 토벌전, 강화군 평정, 장사현 반란진압, 신랑과 매성 토벌전을 거치고 시급이 늘고 가저를 부여받았습니다. 생애 최대의 공적 합비 전투에서 송권의 10만 대군을 향해서 800의 군사와 더불어 용맹히 급습을 감행합니다. 이후 파죽지세로 적군을 베었으며 적장 2명의 목숨을 취하고 송권의 깃발 아래까지 진격하는 무쌍을 찍었습니다.
이 와중에 포위당한 아군을 구하기도 하는 등 적진을 무인지경으로 활보하는 장료의 무용으로 무너진 군심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합비의 무쌍은 장료를 정동장군에 올려주었으며 가용할 군사도 증강되었습니다. 이후 동호전선을 진수하다 조비 집권기에는 전장군에 올랐으며 조비가 제2에 오르면서 시급이 2600호로 증강되었습니다. 또한 조비는 동호전선에 관한 사안들을 장료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와병 중에도 손호의 장수여범을 격파하는 등 동호전선에서 장료의 존재는 송권에게 큰 벽이었습니다. 222년 장료는 병이 깊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조의를 위해 공헌했습니다. 장합은 관도대전 중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이후 원가 잔당 토벌전, 진란과 매성 토벌전, 형주 공략전을 거쳤으며 관중 평정 시기에는 마초의 급습의 허저와 더불어 조조를 수행하여 조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서북 군벌연합군을 격파하고 장로 정벌전, 파동과 파서 공략전을 수행했으며 한중 공방전에서는 장비에게 패하고 주장 하우연이 죽는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두습과 곽해와 더불어 무너진 군심을 다잡았습니다. 장합은 이때의 공적으로 조조에게 가절을 부여받았습니다. 조비 집권기에는 좌장군에 올랐으며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마프로 자기가 올려지고 조진과 더불어 안정의 노수호 동강을 토벌합니다. 이후 강릉 공략전에서 별도의 부대를 지휘하여 손호의 방어진지들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조의 시절에는 형주에서 사마이와 함께 손호의 장수유화를 격파했으며 1차 북벌에서 마석을 가정해서 대파하고 촉한에게 호응했던 남한, 천수, 안정군을 모두 평정했습니다. 이후 장합의 시급은 4300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2차 북벌 시기에는 그가 진창에 도착하자 제갈량이 퇴각했습니다. 최후의 전투였던 4차 북벌에서 사마이의 명을 받고 철수하는 촉한군을 추격하던 중 매복군의 화살에 오른쪽 무릎을 맞고 숨을 거두면서 그의 무용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왕은 양봉이 조조에게 토벌되면서 조조군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한항군 도적 토벌, 여포 토벌전, 관도대전, 원가 잔당 토벌전, 형주 공략전, 남군 공방전, 상료의 모반진압, 관중 평정, 장로 정벌전을 거쳤으며 한중 공방전에서 진식과 10여 영을 격파해서 조조에게 가절을 부여받았습니다. 번성 공방전에서는 이미 우금이 7군을 이끌고 조인을 지원했지만 한수가 범람하여 군이 수몰되고 방덕은 참수, 우금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신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소왕에게 내려서 번성을 구원할 원군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소상과 여권을 추가로 소왕에게 보냈으며 관우군의 언성 진영을 점령한 뒤에는 은서, 주계 등 12영도 소왕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소왕은 관우와 몇 마디 문답을 나누고 성동격소의 전술로 관우군을 격파했습니다. 조조는 소왕을 손무, 사마양조보다 뛰어나다며 그의 전공을 극찬했습니다. 소왕의 진가는 다음 일화에서 더 빛이 났습니다. 소왕군은 조인을 구원하고 마피에 있는 조조의 진영으로 피환했는데 순시하는 조조를 보기 위해 다른 군영의 병졸들이 군영을 이탈한 반면 소왕의 군영은 위치를 지키며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평소 소왕의 부대 관리가 철저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조는 소왕을 주와 부에 비견하며 칭찬했습니다. 조비 집권기에는 우장군에 오르고 하우상과 맹달과 더불어 상영의 유봉을 축출했습니다. 손호의 진소가 양양을 점거했을 때는 조인과 함께 진소를 격파했습니다. 조의 시절에는 손호의 제갈군을 양양에서 격파합니다. 그 뒤 소왕의 시급은 3,100호가 되었습니다. 227년 소왕도 병환으로 숨을 거둡니다. 오자양장에 대해 진수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우금은 군을 이끌 때 엄정하고 적의 재물을 얻어도 사사로이 차지하지 않아 특히 중한상을 받았다. 하지만 법으로 아래 사람들을 다스려 병사들의 환심을 크게 얻지는 못했다. 가장 강인하고 위험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없었다. 악진은 용감함과 과감함으로 명성을 떨쳤다. 장려는 당시의 훌륭한 장수 중 그를 포함한 5장이 가장 우수하다. 장합은 변수를 잘 식별해 영진을 적절한 곳에 설치하고 전세와 지형을 잘 가늠하기에 그의 계책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제갈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소왕은 성정이 검약하고 외신하여 군을 이끌 때는 항상 멀리까지 정찰했다. 우선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되면 뒤에서 싸우고 추격할 때는 이익을 다투어 사절들은 식사할 틈도 없었다. 라고 이들을 평했습니다. 시작은 서로 달랐지만 조위의 깃발 아래 뭉친 5장의 충룡은 그들의 위국을 찬란하게 드높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